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알려주는 신내림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입니다. 점집에 갔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감기만 걸려도 신을 받으라고 한다더라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애인 문제나 직장 문제 등 궁금한 점을 알아보려고 점집에 가면 무당이 대뜸 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혼란스럽겠죠. 특히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서 무당집에 갔더니 신을 안 받아서 몸이 아픈 거라고 하면 당사자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저기 몇 군데 무당집에 가봤더니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몸 아픈 사람 입장에선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빙의와 신병은 구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올바른 신선생님이라면 일단 생년월일을 보고 신의 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한 후에 신명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로 받아내릴 신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은 신내림굿을 할 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이미 시형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와 계신 시형님들을 뵙게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며 그분들이 주시는 물건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점지한 천신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표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점지된 자만이 내림굿을 통해서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당들 중에 이런 격식을 갖추고 내림굿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내림굿을 시켜놔서 말문이 열리지 않은 제자, 혹은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은 사람들이 신내림굿을 한 후에 몸이 더 아프거나 집안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환란이 닥쳐오면 대부분 애동들은 신당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내림굿을 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무섭다는 신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신내림을 해준 무당도 신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도 신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퇴송굿입니다. 퇴송굿이란 내림굿을 받고 차려놓은 신당을 치우는 의식이죠. 비용의 문제로 굿당에서 간단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내림굿을 하기 전에 다녔던 삼산과 용궁에 일일이 다니면서 각지에서 받아온 시형님들을 처음에 계시던 자리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퇴송굿은 내림굿 비용만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림굿을 함부로 시켜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은 점지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으면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고 다시 신당을 치우려고 퇴송굿을 한다면 내림굿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소름 끼치는 기괴한 기숙사.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 처음 중국을 왔을 땐 화두로 유학을 갔었다. 화두시엔 한국인이 별로 없었기에 우리 학교 한국인은 단합이 잘 되고 같이 붙어 다녔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학교는 엄청나게 컸다. 궁전 같다고나 할까. 나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말도 못하고 한국인도 별로 없고 정말 우울증에 걸렸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쫓겨났지만 너무나 가혹했다. 내가 중국을 처음 간 건 9월 3일이었다. 중국 애들과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엔 답답했지만 다행히도 적응력 때문에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중국 애들과 어울리면서 언어를 배웠고 5개월이 되었을 때쯤 중국 애들과 웬만한 언어 소통을 하게 되었다. 난 답답한 마음에 중국어를 죽어라 공부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한 중국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 이쁘게 생긴 중국 여자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 살인 같은 게 많긴 많다.
학교가 끝나고 그 여자애는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고 결국 실종이 되었다. 그 후로부터 학교엔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 여자애 찾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 그 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비는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중국인은 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간부층이나 사장급 자식들만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돈을 써서 찾아다녔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나라기에 누구라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애는 결국 찾지 못했다. 아마 죽었겠지. 그리고 다른 여자애 2명이 더 납치당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학교 근처에 교장이 경비를 30명 정도 데려왔고 내가 왔을 때는 매일같이 순찰을 돌았다. 우리 학교는 너무 넓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거다. 내가 이제 중국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숙소에서 술을 먹으며 놀고 있었다. 우리 숙소는 네모난 방에 침대가 4개가 있다. 2층 침대로 1층은 공부할 책상과 의자, 그 위에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창문은 책상 쪽 높이에 하나, 2층 침대 쪽 높이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다. 2층 침대 쪽 창문의 높이는 대략 3m 정도 되었고 우리가 2층 침대에 있으면 창문으로 밖이 보일 정도의 높이였다. 새벽 1시 우리는 술을 먹으며 침대 위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게임도 하고 즐거웠다. 그런데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숙소사감이 순찰을 돌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숙소사감은 외국인을 관리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자율적이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중국 애들이 우리 숙소에 못 들어오게 6층 계단 입구의 문을 잠근다. 6층부터는 사감도 없고 우리들 뿐이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사감이 문을 열어준다. 그랬기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계속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헛소리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떠드는데 중국 여자애 3명이 창문을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왜 쟤네가 우리 숙소에 들어오는데 하면서 서로 중국 여자애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이 한마디를 했다. 근데 여기 2층 침대야. 어떻게 자네들이 보이지? 키가 저렇게 큰가? 우리는 서로 굳었다. 그렇다. 우리는 2층 침대에 있었고 조그만 창문으로 여자애들의 얼굴을 본 것이다. 우리는 서로 할 말을 잃었고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내 키는 그때 180이었다. 내가 점프를 해도 내 머리통은 창문 높이에 닿지 않는다. 그 3명은 그때 납치당했던 애들이라 생각하고 신문지로 창문을 가려버렸다. 지금 그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2층 침대 쪽 창문은 전부 신문지로 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애들이 지나다닐지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창밖을 보지도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